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장영희 에세이. 새처럼 자유롭다. 이 나이에도 가끔 호기심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럴 때마다 내 대답은 간단하다. 그냥 게을러서. 학생들은 내가 무슨 대단한 연애 이야기라도 있는데 슬쩍 넘어가는 줄 알지만 그 말은 속속들이 진실이다. 내 한몸 치닥거리도 힘든데 남편과 아이들까지 신경 쓰기에 나는 정말 너무나 게으르고 이기적이다. 그래도 가끔씩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참으로 소질없는 행정 업무, 고지서 정리나 세금 신고, 은행 업무 등을 대신해 주거나 집에서 컴퓨터나 다른 기계류가 고장났을 때 금방 고쳐줄 사람이 늘 곁에 있다면 무척 믿음직스럽고 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곤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남편이라는 존재가 제일 아쉬울 때는 길을 잘 모르는 장소에 혼자 가야 할 때이다. 나의 방향 감각이 병적일 정도로 지독하게 나쁘다는 것. 아니, 아예 방향 감각 없이 태어났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사실 그건 장씨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성향으로 우리 형제들도 나보다 그다지 나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동생들은 모든 남편이 방향의 귀재들이라 전혀 불편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조금이라도 길이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갈 때는 남편들이 데려다 주거나 함께 가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남편이 없으니 어딜 가나 걸핏하면 길을 잃고 끝없이 헤매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산다. 지난 토요일에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중앙대학교에 다녀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렸다. 짐이 많으므로 내 차를 가져가기 위해 그 전날 택시를 타고 3번이나 왕복하며 연수를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갑자기 비까지 쏟아지기 시작했다. 길이 온통 검은 거울처럼 반사되어 차선조차 잘 보이질 않았다. 표지판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다른 운전자에게 물어봐도 워낙 방향을 모르니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길 한복판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를 때의 그 지독한 좌절감.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진로 방해한다고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며 내 옆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차들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런 고뇌에서 헤어나는 방법은 단 2가지. 돈을 많이 벌어 기사를 고용하거나 방향 감각이 탁월한 남편을 얻거나 하는 것뿐인데 아무래도 후자 쪽이 더욱 현실적일 것 같았다. 그래서 남편이라는 존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요즘, 어제는 시간이 좀 나서 머리를 자르려고 이화여대 근처에 있는 미용실에 갔다.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여성지를 보고 있는데 바로 내 옆에서 대학생인 듯 보이는 젊은 남자가 무엇 때문인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곧 예쁘장한 여학생이 머리에 가득 롤을 말고 활짝 웃으면서 오빠, 심심하지? 하며 다가왔다. 남학생은 다짜고짜 조그만 목소리로 그러나 날카롭게 말했다. 너 왜 내 말 안 듣니? 왜 그렇게 가느다란 롤을 말았어? 그럼 머리가 너무 꼬불꼬불해질 거 아니야.
여학생은 여전히 눈웃음치며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빠, 이건 롤 스트레이트야. 미용사 언니가 내 머리가 숱이 적어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면 너무 납작해진대. 난 납작한 머리가 좋아. 남학생은 심통맞게 대꾸하며 덧붙였다. 지난번에도 내 허락 없이 파마하더니 이번엔 더 꼬불꼬불하게 만들어놔? 비슷한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나는 벌떡 일어나 야, 너 그만두지 못해? 그게 제 머리지, 네 머리냐?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을 혼신을 다해 참고 있었다. 아무리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라지만 한갓 머리털에 목숨 거는 남자와 여자의 끝없는 인내가 내겐 거의 절망스럽게 느껴졌다. 미용실을 나온 후 3명의 다른 교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신촌 부근의 오피스텔로 갔다. 조만간 출판해야 할 책이 있어서 지난 3개월간 거의 밤낮으로 함께 일하고 나니 지금은 그야말로 가족만큼이나 서로의 버릇이나 성격에 대해 잘 아는 사이가 되었다. 그 중에 젊은 남자 교수가 있는데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는 오피스텔에 들어서자마자 늘 검지로 책상 위의 먼지를 점검하고 화장실을 매일 직접 청소한다. 먼지 알레르기가 있다는 그는 지난 황사 때 어찌나 자주 재채기를 해대던지 혹시 기도가 막혀 질식하는 건 아닌지 걱정될 지경이었다. 4명이 커다란 책상을 함께 쓰는데 그의 자리는 늘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 볼펜도 책도 책상 가장자리와 직각으로 놓여 있다. 파는 음식은 먹지 않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며 잠은 꼭 하루에 4시간만 자는 것도 그의 원칙 중 하나이다. 그러니 워낙 정리성 없고 깔끔하지 못한 나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서로 예의를 지키며 그저 책 제작이 끝날 날만을 고대할 뿐이다. 그런데 어제는 또 다른 신경전이 벌어졌다. 컴퓨터가 고장나서 손으로 글을 쓰는데 그는 내가 써놓은 것을 일일이 다시 베끼는 것이었다. 왜 다시 쓰세요? 하고 묻자 편집하는 사람이 못 알아볼 뿐더러 이렇게 갈겨 쓴 필체를 보면 제 머리가 기능을 안 해서요. 라고 답했다. 나는 할 말이 무척 많았지만 그냥 침묵해 버렸다. 그러면서 문득 그의 결벽과 질서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그 부인이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했다. 내게 방향 감각이 뛰어난 남편이 있어서 여기저기 가야 할 곳을 데려다 준다면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 머리 스타일이 어쩌고 저쩌고 내 지저분한 책상, 내 버릇, 필체 하나하나를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나는 머리를 탁발승처럼 깎는다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고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방이 어지러워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내 펜은 먼지에 익숙해서 아마 공사장 한가운데 앉아 있어도 숨 쉬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것이다. 또 20시간을 내리자도 잔소리하는 사람 하나 없다. 물론 이런 내 버릇들이 자랑스럽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내 버릇을 고치거나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에 나는 역시 너무나 이기적이고 게으르다. 오늘 오후 출판사 가는 길에 나는 또 길을 잃었다. 지난주 연수를 하면서 육교에 붙은 머털도사라는 아동극 광고를 우회전 표시로 삼았는데 그것이 무슨 콘서트 광고로 바뀌는 바람에 머털도사 광고판만 찾다가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다. 한참을 헤매다 나는 길 옆쪽으로 차를 세웠다. 날은 어두워지고
또 비가 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난 스스로를 달랬다. 그래도 지금 내가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결정하는 건 순전히 내 자유의지야. 여차하면 차 버리고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길에서 끝없이 헤매는 것이 인생에서 끝없이 헤매는 것보단 나으니까.